네, 반갑습니다. 사주빨리 보는 법, 이번에는 양인격입니다. 양인은 다 알다시피 네 가지 경우죠. 자오묘유가 이제 양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급제와 똑같으나 급제보다도 좀 더 맹렬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법은 다르죠. 우선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양일 때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12운성상 보면은 제왕에 해당이 되죠. 그게 이제 양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닌 것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5월무토가 양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5월무토를 양인으로 보는 이유는 오중에 급제인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는 술토나 인목을 만나게 되면은 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5월무토 같으면은 이걸 양인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냥 인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오 이러면은 그냥 인이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5월무토만은 양인으로 보지 말고, 양인은 그냥 묘월 간목, 또 5월 병하, 그래서 또 6월 경금, 그리고 자월 임수, 이것 네 가지가 그냥 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5월무토를 양인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인은 자체가 일단 흉신이죠. 급제보다도 좀 더한 맹렬한 흉신이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급제가 가지고 있는 성정보다도 조금 더 성정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급제와 양인은 성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신을 만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정관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까지는 똑같습니다. 인을 만나면은 양인격에는 당연히 패가 납니다. 이 부분에는 정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을 보면은 일단은 패가 나는데, 문제는 양인격 중에서 천간에 관이 있는 경우에서는 요렇게, 또 살이 있는 경우에서는 요렇게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별도로 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살을 만났을 때입니다. 양인은 살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급제일 때는 양인을 보게 되면은 살을 보게 되면은 재화를 해야 되는데, 월지가 양인일 때는 살을 살려놔야 그 명조가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 비견과 급제는 인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급제와 양인의 가장 큰 차이는 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간칠살을 봤을 때 급제는 패격이 되지만은 양인은 가장 귀하게 보고 성격이 된다. 그 차이가 가장 크더라.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 양인격에도 인이 있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간에 관이나 살이 있을 때 식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인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망해도 그냥 아주 쫄딱 망했죠. 명조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오로지 방해 의지에서 지내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양인은 이렇게 머리를 들면은 참 쓸모를 잃게 됩니다. 그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묘월 간목이 양인인데, 예로 따지면은 이렇게 경금이 있으면은 양인 대살 됩니다. 대자는 우리 띠대자거든요. 띠대자입니다. 띠대, 그래서 허리띠, 우리가 요대 할 때 이렇게 두르고 있다. 그래서 월지가 양인인데 살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양인대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인살을 살과 대적을 시켰기 때문에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양인이 머리를 들고 있으면은 살을 합쳐서 양인이 없어진 거는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가장 귀한 살을 합거시켰기 때문에 쓸모를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망했는데요. 하나는 또 어떤 경우냐면은 신금이 뜨면은 양인 용관, 관이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인이 있다 보니까 양인을 이렇게 직접 극을 하지 못합니다. 인이 있어서 통관시켜주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목에서 양인을 이렇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덕, 조상덕, 배우자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그냥 저기 요런 산보다는 저렇게 가는 게 맞죠. 우리 살이니까 양인 살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편관칠살 비스무리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육아, 군검경, 의료계통인데 인이 없게 되면은 간호사나 이런 쪽 말고 미용사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방으로 보시겠습니다. 방이 이렇게 묘거든요. 인묘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오미 신유술, 그러니까 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자기가 자기 능력 발휘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겨우 이렇게 배필을 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간에 뜨는 기운들을 보면은요, 초년에 뜨는 이 기운을 보시면은 양인하고 비견에 이렇게 기가 맺혀 있으니까요. 식신을 본 것은 좋습니다. 상관을 본 것은요, 이거는 패죠. 이렇게 무토가 뜨면은 그냥 을목뿐만 아니고 간목뿐만 아니고 개수까지도 전부 다 합세를 해서 다 파극을 시킵니다. 양인, 흉신들은 이렇게 기운을 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극을 하는 것이 좋은데 경신 대운이 대단히 좋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합치고 또 이렇게 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금기운이 와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쓸모를 잃게 되더라. 그래서 대발하기가 어렵더라. 그나마 신유가 그나마 낫죠. 그런데 신유 역시도 보면은 양인을 직접적으로 극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관해 버리거든요. 지지에서도 유검이 오더라도 이렇게 통관해 버리기 때문에 사주 구조가 참 귀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주를 가지면은 부귀하기는 틀렸다. 그런데 운의 흐름이 그나마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밥술이나 먹고는 산다. 그래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인덕 없고 자식년 없고 남편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딱 이 명조로 보면은 우리가 무속이나 수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라는 직업도 나름 이 명조하고는 좀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인격에 인이 쓸모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 양인의 살을 봤으니까 양인 대살이죠. 자, 조상덕도 있고 배우자덕도 있습니다. 자식덕은 아니죠. 양인의 상관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명주에서 개수가 없었더라면은 정화가 경금을 이렇게 한마디로 제어합니다. 제하기 때문에 귀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조를 봤을 때는 보면은 이 개수가 정화를 이렇게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경금이 있는 것보다는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그런 사주가 귀하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조는 오히려 개수 때문에 귀하게 된 명조다. 한마디로 개수 때문에 성격이 된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이 여기서도 올라왔고 여기서도 올라왔거든요. 조금 단점은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남편 궁 자체가 조금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남편과 자식을 조금 일찍 만드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처녀가 애 가지고 또 내지는 같이 살다가 결혼하던 그러한 조금 속도를 높이는 팔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개미진의 결혼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일리가 있죠. 합을 하는데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일지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지합,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월지와 합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에 합을 하는 순간이고 천간에서 상신이 이렇게 떴을 때입니다. 이때는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개수가 있기 때문에 말려는 줍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다시 개수가 뜰 때에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구조가 이 개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요렇게 무토가 뜰 때가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흔들거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상신 역할을 하던 개수가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정화가 경금을 이렇게 끌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작용은 천간에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 작용력이 아주 신속하고 강하다. 떨어지면 조금 더디고 조금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용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명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재를 탐하다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문서 공부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확보해 두고 있던 것,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미 획득하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얻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어떤 욕구, 재물을 벌기 위한 욕구,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묶여버리고, 그게 묶이면서 내 가지고 있던 것이 묶여버리면서 내 위치까지, 또 남편과의 관계까지도 흔들거리더라. 그런데 이 시기가 대파가 났다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래도 방이 좋기 때문에 대파가 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폭삭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방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이 일단 좋으면은 완전하게 이렇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의 위기로 가지는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명조는 어떻습니까? 이 명조는 앞의 명조하고는 또 내용물이 다릅니다. 뭐냐 그러면은 상관이라도 살려놔야 나중에 재라도 왔을 때 이걸 써먹을 건데 그렇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을 그나마 때리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이 날아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약점들이 많습니다. 양인을 쓰는데요, 아주 좋은 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지의 상신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궁을 보면은 이렇게 치받고 있습니다. 진술충파 상배 고독이라. 정말 이래 진술충으로 이렇게 박거나 저렇게 박거나 이런 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부부 이별수가 높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본 경우에서는 거의 저는 다 결국은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되기 전까지 전부 이별을 하는 그런 부부들만 제가 봐왔습니다. 간혹씩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 가깝던 분들도 결국은 60대가 됐을 때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죠. 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방의 흐름은 이분도 다 좋습니다. 식상입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까는 은행원이 났다면 그것도 서비스, 여기도 서비스나 기술계통 쪽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내 자리가 조금 무르익어지더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폐가 나죠. 재파가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사단이 나니까 이혼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이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간목이 있어 방해는 됩니다만은 이 정화마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만약에 정화가 없으면은 무기합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간목이 바로 지켜주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 정화가 있음으로써 무토가 이렇게 타격받을 때 이 정화가 나름 통과하는 역할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천간에
요렇게 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식은 이래 운하고 결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사주의 명과 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당시의 현재 시점이라 그러면은 이 운은 흘러가는 변화되는 어떠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에 운이 들어오면서 사주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지금처럼 뭔가 잘못된 이러한 형태인데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주가 제대로 짜여지게 되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이룰 성자, 그게 제대로 짜여졌다 해서 성격되었고, 잘 짜여진 사주가 운에 의해서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그걸 깨버리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폐격 그럽니다. 그리고 짜여진 사주, 잘못 짜여진 사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격을 파격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 깨트리 파자인데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깨졌다. 그래서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주의 형태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잘못 짜여진 사주를 이렇게 바로 잡기도 하고 잘 짜여진 사주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본명 자체는 원래는 사실은 픽스된 어떠한 기운이죠. 왜냐하면은 태어날 당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에 의해서 사주 틀 자체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어떻게 되면 또 본연의 자세는 취하고 있겠죠. 자,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정미대운의 정미에 의해서 흐트러진 사주명조가 그대로 흐트러진 상태로 무신으로 오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명조에 이렇게 운이 들어가면서 전체의 틀을 한번 흐트러뜨리고 또 다음에 운이 들어와서 또 다른 형태로 또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년이면은 강산이 병한다 그러는데 우리 대운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10년 주기입니다. 나름 일리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 시기들이 보면은 상관이 그냥 살아만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오히려 재물을 크게 벌었을 것인데 이렇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큰 재물을 버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또 이렇게 간목까지 떠 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재운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재파가 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지는 쪽은 이런 쪽입니다. 개수가 없었더라면은 경금이나 신금이 떴을 때 오히려 대파가 났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개수가 정화를 저렇게 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이 떴을 때 양인, 자, 그래서 대살, 양인, 대관인데 그냥 양인, 용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다 좋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방해 흐름이 이미 가버렸으니까 이 뒤로는 바랄 것이 없는 사주. 그래서 이 양인인데 이 사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어쨌거나 유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둑을 잡는 경찰이 하나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버는데 나름 모양나게 재물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관을 합쳐서 재물을 법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나는 재물을 버는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재물을 벌기도 하고 나라와 연관되든지 공무원과 연관되는 그런 쪽으로 재물을 벌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식은 보면은 이렇게 음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이라 그러면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렇게 식상운으로 오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어린 학생들, 그래서 어린이들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공무원 상대의 어떠한 식당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무신, 기유 이럴 때가
실제로는 좋은 때인데 이럴 때 역시도 재물의 손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그리고 이렇게 미토가 들어오는 때가 패가 나죠. 양인이니까 양인이 뭘 받느냐 하면은 재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뜨니까 요게 간목이 없었더라면 정화가 살 수가 없는데 천간에 간목이 하나 살아있는 때문에 이 정화가 오히려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미대운에 그래서 재가 오히려 급재, 재물 손상 나고 재로 인한 큰 말썽을 일으키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기가 어렵게 되었더라. 이 이후에 이제 남자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사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사주 자체가 양인이 하나만 떠도 그럴 건데 양쪽에 투철해 가지고 아주 사주를 아주 쓸모없게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진이겨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방의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자기 능력껏. 그래서 기술계통 쪽이나 또 내지는 서비스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주에 이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분이 있는데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가. 제가 만난 분 중에 약사가 있었습니다. 양인도 살이거든요. 그런 쪽과 연관이 되니까 의료계통에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참말로 나름 참 모양이 그나마 참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이초가끔하는 게 그나마 있었고 천간에 따지면 이거는 패입니다. 천간에 병화 식신이 떴을 때만 좋죠. 이때는 다 같이 패가 납니다. 언제가 가장 안 좋을까요? 하면은 기미대운이 가장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급제가 이렇게 양인이 급제 양인이 해묘미 목국을 짜버리고 천간에 재가 뜨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재를 다 잃게 되더라. 여기는 껍데기뿐인 가장 귀해야 되는데 그 귀를 전부 나눠서 이게 조각조각 나는 그런 시기더라. 방이 좋아서 이게 그나마 자기 값을 하고 이렇게는 살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서 살기가 가능하겠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나마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네,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는 특히 화기도 쓸모가 있고 금기도 쓸모가 있습니다. 일단은 양인을 극하는 것이 더 귀하니까 서방, 저렇게 서방으로 가는 것이 더 용이하겠죠. 서남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아프리카 쪽에 가서 뭔가를 캐고 뭐 해서 나름 성공을 했다. 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땅을 파고 해서 거기서 뭔가 보물을 찾아내서 성공을 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기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발견해서 그걸로 광물로 성공을 했던데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 경우로 한번 보시죠. 양인격이죠. 이렇게 살이 하나 있습니다. 양인 대살이 됐는데 재도 있고 인도 있습니다. 사실 구조는 다 좋은데요.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겸근과 임수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어떠한 기운이 오더라도 참 이 임수 살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안 좋을 때 이거죠. 정화가 떠버리면은 일단 무너져 버립니다. 귀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급제 양인인데 상관까지 왔으니까 이 시기가 이제 상관, 이제 예를 들면은 내 직위도 잃어버리고 또 말썽이 크게 나더라 뭐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수도하게 되었고 또 직위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여차하면은 자식과 연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임묘진이죠. 그 다음에 사오미죠. 그 다음에 요게 신유술로 갑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 해자축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화대입니다. 그죠? 오화대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으냐, 이렇게 가는 게 좋으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인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흐르면 대파가 나죠, 사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유술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패가 나지만은요, 여기에 이 구조를 받아들일 기운이 하나 있나 없나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토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진토가 이 사주를 얼마나 살려놨는지 모릅니다. 이 진토에서부터 이렇게 임수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양인이 이렇게 식신에 나름 기가 맺혀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이 진토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명조다라고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유술 들어라도 대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신이 들어왔긴 했는데요, 이렇게 술토가 들어올 때는요, 양인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울지가 급제일 때 식신을 만나면은 좋기는 하지만은 이 시기에 재파, 재물의 손상도 많이 나더라. 이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을목이 뜰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네, 문서 잘못 건드려서 재물의 손상이 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근본적으로 내 치기는 계속 상승 일로에 있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운도 좋았고 10대 때 운도 정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계유 때는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살이 있는 중에 이렇게 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0대에 어떻게 하냐, 대파가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간목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렵다. 내 직이,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직이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때에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천간의 기운 자체가 식신에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귀, 그래서 우리가 공직과 직접 연관이 됐다, 이런 것을 바라기는 좀 어렵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가장 양인격에 좋은 이런 살과 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대파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진토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신이. 그래서 일지에 식신을 깔고 식신이 유금을 이렇게 합했습니다. 나는 먹는 것으로서 돈을 법니다. 나는 식신을 씁니다. 그래서 벼슬이나 이런 쪽 말고 내가 노력한 것, 그리고 남들을 돕는 것, 남들을 먹여주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배우자 덕이 좋습니까? 정말 좋죠. 배우자 덕 때문에 배우자 덕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봤기 때문에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제법 많은 나이입니다만은 이 시절에 결혼은 했겠죠. 자, 그래서 처덕은 있으나 40대 운때에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가장 열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 궁을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임수가 천간에 귀한 것이 떴는데 오히려 식신이 살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귀를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식신, 내 하는 일에서 이렇게 내 치기가 휘청거리고 날아가는 그러한 위기를 몇 번 맛봤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요리 지망생이었지 지금은 요리사가 되어서 어딘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자료 중에는 한 16년, 7년 전의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양인이 떴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들면 안 된다고 했죠. 왜? 가장 귀한 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지 진토는 좋죠. 서비스 계통으로서 흘러가는 것은 좋은데 이 사주를 가지면은 이런 시기들입니다. 중년으로 흘러가는 시기들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전은 이렇게 경인에 오는 고전입니다. 인중에
묘목보다는 인목이 더 폐가 큽니다. 그 이유는 양인이 급제양인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폐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0줄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변경이 되겠죠. 여기도 보면 진요합하고 있습니다만 배우자덕이 있고 조상덕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방이 이렇게 북방으로 흐르면서 천간에 상관이 떠서 폐가 나지만은 갑기합하는 것이 있고 또 뭔가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기축대운에 상관 뭔가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기가 직접 뭔가 일을 추진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들게 되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재물을 조금씩 벌기 시작해서 그래서 무자대운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더라.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양인 이렇게 머리를 들었습니다. 거리는 멀기는 하지만은 잡습니다. 전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제양인인데 급제양인이 식신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식신, 내가 봉사한다, 먹여준다, 그 사람들한테 내 연구한 것을 이렇게 전수시켜준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궁을 보니까 참 좋죠. 급제양인인데 정관을 깔고 앉아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재가 있습니다. 모양이 참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지가 정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뿌리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이 일지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술토가 직접 이렇게 행위를 하기 곤란합니다. 유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희한하게 자리가 참 잘 짜여져 있죠. 이 병화가 있기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밖에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이 정화에 의해서 널름널름 이렇게 살이 합거되는 그러한 힘은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나이벌들, 도둑들, 그렇죠. 도둑보다는 우리 살은, 양인은 강도에 가깝죠. 칼을 들었으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지만은 이 강도는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꼭 찌르기도 하죠. 그래서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강도에 비유합니다. 양인은 급제는 도둑이면은 양인은 강도에 비유하는데 칼을 들고 있죠. 둘 다 칼을 들었기 때문에 양인의 살을 보면 양인 대살이 되고요. 월지가 살인데 양인을 보면은 살격 봉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죠. 천간에 을목이 뜨면은. 그래서 월지가 칠살격인데 급제 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인데 월지가 살인데 살의 사주 형태 격인데 인인데 여기는 도장인이 아니고 이렇게 칼인자를 씁니다. 월지가 칠살격인데 양인을 만나서 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2층에 올라와 내가 딱 잡아줄 테니.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딱 잡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잡힌 경우입니다. 인덕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을목, 인덕에 의해서 부도, 귀도 누리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양인, 살격, 칠살격인데 급제 양인. 이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지지에 있는 것만 전부 양인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천간에 뜬 이것도 양인입니다. 급제는 급제인데 일간이 양이기 때문에 급제양인, 줄여서 양인, 더 줄여서 이렇게 칼인자, 인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자, 이 경우는 운대가 제대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운이 안 좋은 운이죠. 이 진토 때가 그나마 이걸 쓸만할 때고, 또 하나는 천간에 이렇게 양인이 있더라도 인이 들어온 게 대패가 아니죠. 그죠? 물론 이게 급제 양인을 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이렇게 떴기 때문에 식신과 관련되는 이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고전 무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조가. 자, 모양은 오히려 이 모양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양인격이죠. 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요게 그나마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양쪽으로 있어서 좋고요. 지지도. 천간을 보게 되면은 양인격인데 합관유살 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아주 귀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남편과 자식은 한번 이렇게 접어두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명주하고 좀 맞겠죠. 이제 방의 흐름입니다. 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양인격이니까 목화로 흘러야 되겠죠. 금수로 흘러서는 지금 답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목기로 흘러도 이 사주는 패가 안 나는 주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오미로 흘러갑니다. 방의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래도 이분은 재물도 크게 없고 또 남편 덕도 많이 보고 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패가 언제 나느냐 하면 이때 이때 이렇게 납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임진이 되겠죠. 그 이유는요. 천간에 임수가 다시 뜨면은 병화를 극을 하고요. 또 지지에서는 이렇게 살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인이 들어와서 급제 양인을 생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면은 문서입니다. 식신,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이 문서로 인해서 내 하는 일에서 뭔가 잘못이 되어서 내 직위 명예도 잃게 되고 또 하나는 급제 양인이 살아났으니까 재물 손상도 크게 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바깥 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것, 남편과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거의 다 탕진하게 됩니다. 남편이 상당히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로 나오신 그런 분인데 뭔가 이렇게 잘못 건드린 거죠. 사업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창 다 잃게 된 그런 분의 명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주는 모양 자체가 좀 그렇죠. 요게 개수 자리에 차라리 정화가 떠 있든지 그죠. 또 아니면은 여기에 병화나 정화가 떠 있었더라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은 인이 있어서 상관을 극을 하고 이렇게 살을 생해 줬을 건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인이 있어서 상관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서 병정화가 뜰 때 그래도 양인의 관을 써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의 흐름은 당연히 남방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 좋은 게 이렇게 북방으로 흐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기술계통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식신 들어온 것도 굉장히 좋죠. 월지가 양인 뿌리가 있고 식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호사 쪽으로 길을 택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은 맞겠습니다. 자, 부모덕 없고요. 조상덕도 없습니다. 배우자는 자기로 인하여 어렵게 만들고 자식덕도 조금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내 가진 재주를 공부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글을 쓰면서 살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과연 결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천간에서 이렇게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수가 들어서 여기 합을 하고 천간에 이렇게 살이 뜨더라도 인중에도 있고 미중에도 뿌리가 있으니까 그죠? 하더라도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산다. 여자가 식상운으로 흐르면은 남자가 맥을 쓰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별도 되고 결혼이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결혼을 할 때 이 상대방의 움직임 무슨 뜻인가 하니까 방의 흐름까지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궁합을 볼 필요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천간에 떴습니다. 상관이 하나 떠서 이건 용신이 아닙니다. 재를 받습니다. 하나의 재주로 재물을 여기 벌고 여기 봅니다. 또 하나는 나의 호기심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내 처도 하나 두고도 또 바깥에 다른 여인도 하나 두게 되더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살리는 글자는 바로 이 글 하나입니다. 일지에 정관을 깔았습니다. 좋은 여인을 만나서 만나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호기심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여기저기서 벌기도 하고 또 부인 아닌 여자를 또 만나기도 하더라. 그래서 정관은 이렇게 절지부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는 한마디로 본부인과는 좋은 여인이지만은 이러한 관계 이렇게 살 위에 앉아 있고 여기 외부 다른 여인과는 오히려 조금 더 뿌리가 내리고 돈독한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의외의 일을 벌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배우자궁에 관이 들어왔지만은 이 정확하게 재하고 바깥에 재하고 이렇게 합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참조입니다. 무조건 이렇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소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뭔가 인정받는 어떠한 직위 또 내지는 나라에서 주는 자격을 가지고 재물을 버는데 양인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 쪽에서 뭔가 자격을 갖춘 후에 이렇게 재물을 버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월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양인이기 때문에 식신이고요. 천간에는 또 보면 상간이 흉신이지만은 길신을 생했기 때문에 이 시절이 자기 운때에 대단히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까지 다 좋습니다. 물론 자수가 뜰 때는 패가 나는데 대패가 안 나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런 글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축토가 들어오면은 이유 불문하고 패가 나는데 패가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왜? 급제 양인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깥쪽으로 명예치기를 얻기는 했으나 문서를 잘못 건드려서 그래서 급제 양인이 커져서 재물 손상을 한번 크게 받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죠. 자, 이런 경우는 무게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계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뜬 것이 패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용신도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지지로 들어오는 이 인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지하고 이렇게 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결혼을 이미 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인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묘진으로 가면은 패가 나는데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견디더라.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좀 드러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일지에 처궁에서부터 뭔가 해결해 주는 데를 보면은 자기가 재물로 어려울 때마다 처갓집에서 도움을 줘서 요소마다 자기가 그 위기들을 다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들도 해결이 된다. 그런 케이스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머리를 또 저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참 안 좋습니다. 그죠? 정화가 뜨더라도 정통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때리면은 정화가 무토를 생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금만 정통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 머리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양쪽에서 이렇게 지켜주면은 크게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잘 있던 저 신금이 이렇게 쭈루룩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살이 떴을 때 저걸 못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모양이 날 때 내 욕구도 되지만은 인덕이 없는 사주 아닙니까? 비견급이 가장 흉신 역할을 했으면은 인덕이 없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내 남편을 라이벌이 앗아갔더라. 내 직위와 내 남편을 라이벌이 앗아갔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물론 이럴 때입니다. 방이 난방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년에는 급제, 양인급제의 비견이 왔으니까 과연 이 집안에 부친이 건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주를 다 살리는 글이 한마디로 와가 있습니다. 조상궁이 있는데 배우자 궁에서부터 조상궁을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상관이 관을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남편 덕이, 남편연이 정말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덕을 보기가 어려운 사주더라. 단 귀는 없는데 쟤는 조금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생수 수생목하니까. 그래서 자수가 오화를 때리기는 하지만은 쟤는 생해주거든요. 이 상관이. 그래서 남편 덕이 없어서 모양이 빠지더라. 귀는 누리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게 재물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의 인덕,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어떠한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덕은 없지만은 그래도 돈은 좀 풍족하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조는 저렇게 임묘진으로 흘러갈 때 오히려 대파가 나질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가장 지지에서 귀한 것이 기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물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너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목운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급지양인이 이렇게 극을 하는데 급지양인의 기운은 얻어맞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목운으로 흐르는 시기에 재물을 좀 많이 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천간에서는 급제양인이 떠 있기 때문에 계속 깨집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지는 재가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는 재가 깨졌습니다. 예, 재물을 많이 챙기기는 하지만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 인덕이 없어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형제들이 찾아와서 수시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동창생들이 와서 뭔가 같이 하자고 해서 결국은 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꾸 깨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자꾸 날아가는 돈이다. 근데 지지해야 좋으면은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나가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게 반대가 되게 되면은 천간은 좋은데 지지가 다 무너진 경우에는 밖으로 봤을 때는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알거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빚더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떨어질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명조는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떠 있는데 어쨌든 이 간목을 생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 상관을 기토가 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조는 병정화가 떴을 때 이렇게 관이나 살을 써먹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쪽의 명조하고 좀 다릅니다. 양인에는 관이 가장 귀한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는 했으나 여기 바깥에서부터 조상궁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자기가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사주더라.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으면 조상을 떠나서 멀리 가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 궁 자체가 사실은 폐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재는 대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관을 지금 생하는 쪽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자수가 지지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방의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지지로는 가장 좋은 운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고요. 물론 이 명조도 임묘진으로 가면은 양인격이니까 폐가 나야 되는데 이 구조상 보면은 대패가 나지 않고 오히려 역시 재물을 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운의 흐름이 다 좋다라고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축토, 해마다 축토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두 가지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썽나던 것이 없어지는 이러한 것이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썽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인이 들어와서 양인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의 손상은 납니다. 재물 손상은 나지만은 말썽나던 이런 것은 해결이 되고 내 직위는 찾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겹쳐서 드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면 하나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손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작용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천간은 이렇게 한번 합을 하면은 끝입니다만은 지지는 합을 했는데도 또 합을 하고 또 형도 하고 또 충의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를 다 같이 알고 이렇게 통변을 해야 틀림없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염두에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양인격인데 천간에 저렇게 재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나 살이 뜰 때가 최상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는 천간에서 식상을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식상 생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수입니다. 양인격입니다. 이 사주를 살리라는 글자는 식신에 있습니다. 그죠? 식신에. 자, 또 하나는요, 진토가 있는데 이 진토는 별 볼 일이 없는 진토입니다. 어떻습니까? 진토가 있는데 양인을 더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이 들어올 때가 이 사주가 다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식신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남편을 벌어먹이 살린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따지면 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양인의 가장 좋은 거는 어쨌거나 관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신금이 뜨는 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양인이 국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큰 대파가 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잘못된 문서, 잘못 문서를 건드려서 그래서 재물의 파손이 크게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시기가 그대도 가장 좋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급제 양인인데 인이 들어오니까 폐가 나고, 천간에는 유명무실한 내 욕구만 챙겨가는 것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으로서 관을 쳐버리고 사니까 내가 연구한 것 뭔가 이런 것으로서 재물을 버는 사람이며, 이렇게 인운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뭘 가르치는 사람인데 재물은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부지런히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이 늘 말라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쯤부터 그러면은 조금 일어날까요? 네, 이때부터죠. 을미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갑오 좋습니까? 네, 아주 좋죠. 천간에 식신이 뜨면은 이렇게 양재가 살아나고요. 여기에 인옷을 국을 짜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좌우충할 때에 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하는데 인옷을 국을 짜버리면은 관까지 다 살아나니까 이 사람 인생에서 을미도 좋지만은 갑오때가 더더욱 좋더라.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은 그나마 지키고 있지만은 천간에서 자꾸 그 재물들을 파손시키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운명이죠. 그래서 임수가 떠도 문제가 납니다. 물론 둘 다 죽이지 못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덩어리는 확실하게 날라갔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망해도
최대한 좀 망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요. 일단은 천간에 살을 만났는데 왜 이걸 때리냐고요. 그죠? 왜 이 무토를 때립니까? 여기에 병정화가 있어도 뭐라고 할 텐데. 그렇습니까? 이런 구조에 가장 좋으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식입니다. 경금이 하나 있다든지. 그래서 재도 있고 인도 있고 양인대사라면서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림입니다. 그리고 갑자 대신에 병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신이 재를 만나서 식신이 재로 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림입니다. 자, 부모덕 없습니다. 배우자덕 없습니다. 자, 집안적으로도 자매형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집안적으로서 덕을 보기도 어렵고 또 다툼도 많으며 또 위태위태합니다. 배우자와 위태위태한 그러한 사주더라. 이걸 쳤죠. 이것도 팹니다. 좀 인덕이 참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인덕이 아주 없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간목이 떠서 살을 제거시켰으니까 귀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신유술로 흐르면 어떨까요? 지지가 신유로 흐르면 대패입니다. 흐름 자체는. 그런데 술토가 들어올 때 되면은요, 이 사주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월지가 급제양인인데 살이 들어왔고요. 뭔가 얻어맞던 이 부분과 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묘술합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먼저죠.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대운의 술토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났지만은 20대 운 때는 10대 들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천간에서 인이 뜨니까 식신을 좀 제어하고 그래서 공직에는 그나마 나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상대를 만나기도 어렵고 돈이 모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 참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이 병은 어쨌든 이 간목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사주 구조는 보면은 귀가 없는 사주입니다. 덕자 별부상이 될 수도 있죠. 자식을 얻으면 남편이 나가버려서 귀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이 자식 자리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재물을 조금 만질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좋아질 때는 언제일까요? 네, 이때죠. 그죠? 이걸 날리고 관이 하나 들어와 버립니다. 이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천간에서 무토, 월지가 양인입니다만은 천간에 살이 뜰 때 오히려 또 대파가 납니다. 간목이 물론 하나가 있어도 다 이렇게 그걸 합니다만은 개수까지 있으니까 그죠? 이것까지 있다는 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싸움이 돈은 있습니다. 돈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목기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남방으로 흘러도 대파가 나질 않고 오히려 재물을 좀 취하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정했던 것도 사실 괜찮죠. 왜냐하면 이때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통관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좋을 때더라.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좋아야 될 때. 자, 이런 경우에 실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와 귀가 같이 들어옵니다. 부귀를 다 누렸다.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 싶을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대체로 무너지는 쪽을 보면은 서방님과의 이별이 많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정말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 살자는 뜻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충에다가. 자, 그래서 간목이 때리는 것뿐만 아니고 라이벌까지 있으니까. 이래서 천간에 살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더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대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양인이 이렇게 겹쳐서 중한데 거기다 자묘형까지 있으니까 이것까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가 크더라. 자, 지금까지 본 명조들 중에 이 명조도 남편 덕, 배우자 덕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양인격인데 재가 떴습니다. 이 재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 을목이 뜨는 게 좋고 천간에서 무기토가 뜨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에서 병정화가 뜨는 것은 역시 임수들한테 얻어맞습니다. 하나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럼 방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는 게 좋습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초년부터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명조 내에 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사주의 조금 약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이 들었을 때가 가장 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양인이 신진, 그래서 자진, 자신해서 합수, 신자진, 그죠? 반합을 해서 수기운으로 짜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신해서 반형까지 였기 때문에 문서, 뭔가 잘못된 문서로 인한 송사에 휘말리며 내 재물을 크게 손상시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화로 보니까 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인으로 그냥 보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충을 합니다. 그래서 인을 충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병입니다. 부모님과 조상과 연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합의되죠. 이렇게 합의됩니다. 이분은 오랫도록 그 결혼을 좀 못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예 없느냐, 아예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은 인수봉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수가 오히려 병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운에서 정화가 뜨면 어떨까요 하면 대패가 납니다. 그 이유는 천간에 용신이 머리를 들었는데 임수가 죽지 않고 있다가 이걸 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일은 내 가진 것을 돈 문제로 인해서 내놔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오더라.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인생 중후반으로 가면서 방이 북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로 인한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살려주는 것은 그나마 이 시지에 있는 이 인목 때문에 그나마 넘어갈 수는 있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보면은 인격인데 인수봉살의 형태라. 그래서 시에서 지금 다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으로 갈 때 좋고 자식 연이 그래도 있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40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모양이 좀 이상합니까? 전부 그냥 이렇게 확이 인으로서만 짜여져 있습니다. 쭉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은 한쪽 부분, 우리가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이렇게 일었을 때 크게 일어납니다만은 주저앉을 때 폭삭 주저앉죠.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관우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대운 자년에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죠. 이렇게 그 한쪽으로 몰려 있는 이런 사주들이 이렇게 그 상승을 할 때는 기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크게 좀 대발할 수 있으나 잘못되면은 폭삭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화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화가 있는 것이 더 귀하죠. 사주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지가 일기로 짜여져 있으니까요. 좋은 점은 유금이 있게 되면은 이 오화들이 화금 상정을 일으킬 때 이때 이게 작용을 좀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여기도 작용을 좀 하고요. 여기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조금 이렇게 깨끗이 한쪽으로 빠져야 되는 사주, 아니면 그렇게 빠지면 더 좋은 사주인데 어느 한 글자가 있어서 사주가 조금 지저분하게 되면은 단점은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만은 장점은 가장 큰 위기 때 대패를 보지 않고 그나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살려 그러면은 사주가 그냥 한쪽으로 잘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가늘고 길게 살려 그러면은 사주가 약간 좀 지저분한 게 좋죠. 그래서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데도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대발해야 되는데도 뭔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크게 대발을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가늘게 좀 길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죠.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하면은 이때 경술대운이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이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술토때가 여차하면은 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자인묘입니다. 그죠? 왕한 기운이 이 왕자입니다. 왕자, 입, 덜입자죠. 이렇게 묘지입니다. 그죠? 묘지. 그래서 왕자 그러는데, 이 자자는 놈자자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자자만 들어가면은 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왕한 것들이 묘지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묘지로 쑥 이 기운들이 빨려들기 때문에, 왕자 인묘하기 때문에 명이 위태롭게 되더라. 그런 주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비견으로 인해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기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겪게는 되더라. 1번 죽거나, 2번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구치소에 가거나, 아니면은 반시불수 큰 상가 죽음의 고비에 한번 놓이거나, 가장 좋은 거는 파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물을 한번 크게 잃은 분들, 그래서 폭삭 망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명을 한번 사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돈 실컷 벌면 뭐합니까? 어떻게든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잃어버린 것은 내 재물을 내주고 내가 명을 이었다, 이렇게 좀 더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가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지로서는 한마디로 수화 상징이죠. 화수 상징이죠. 본래의 화기가 수기혼하고 이렇게 치받아 버리니까 재로 인해서 내 가졌던 것을 몽땅 다 내놔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세미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저는 아마 지금까지 직접 감명, 뭐 금전적인 것을 주고받고 이렇게 따지면은 최소는 5만 명 이상, 한 6만 명 가량은 다 안 되지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만은, 그 정도 보면서 이렇게 미인이라고 적으면 굉장한 미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미인들이 보면은 상관이나 편인이 맞고요. 또 아닌 경우는요, 두 군데 갈래길인데 사주가 한쪽으로 몰린 사람들이 묘하게 대단한 미인들이 나오는데, 간혹 있습니다. 간혹. 한쪽으로 밀리면은, 한쪽으로 밀린 사주에서 미인들을 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 중에 특별하게는요, 아주 대표하듯이 뛰어난 미인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뭐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역시 인이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는 오히려 상관이 병입니다. 이걸 끌고 이것도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관이 병이 되었습니다. 상관이 병이 되고 운대가 이렇게 별로 안 좋으면은 이런 상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을 썼습니다. 인을 쓰고 치기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치기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사주의 성패로 따지면 그래도 성격인데 이 신금 때문에 이 명조가 격이 조금 떨어진 그런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요렇게 요걸 끌고 이걸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좋은 쪽은 인, 내가 배운 것을 상관 써먹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죠. 인은 임력, 식상은 출력인데 출력 중에서도 상관 출력이 입으로 먹고 사는, 영업으로 하고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강사 그러면 인이 있는 중에 상관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을 써야 되는 사람,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식상, 서비스 계통에서 돈 버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을 때는 바로 이렇게 자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가 되겠죠. 그래서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좌우충인데 신자진 수구까지 짜가지고 아예 이걸 와 인을 아예 그냥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금이 뜨게 되면은 이걸 또 용신을 날려버리거든요. 이런 운까지 같이 겹치니까 이분이 인생 후반에 많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고전을 엄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기토가 떠도 참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합치고 나면요,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손상이 제법 나더라. 급제로 인해서, 주의로 인해서 내 자리도 내놓고 또 내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때 많이 잃었더라.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버는데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패가 났더라. 자, 그 앞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오히려 좋았더라. 어떤 점에서요? 천간에 비겁이 떠서 패가 날 것은 아니거든요. 지지도 보면은 이노술 9글자입니다. 물론 충이 나지만은 무조건 배우자의 이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합의 기능 자체가 더 강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동, 그래서 이사가 잦다, 부부에 좀 충돌은 있으나 이 시기에 인이 커져서 가진 것이 좀 많았더라. 그리고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백화점에 판매하고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제 이런 분들도 뒤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또 내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자, 이분은 제가 이제 나름 기억이 납니다. 조금 러시아 분들이니까 풍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병이 지급이 되거든요. 상관 서비스한다, 돈, 이렇게 되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인입니다. 인 배운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가르친다,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온리 돈입니다. 그래서 돈하고 그렇게 사는 팔자다. 그래서 자꾸 너무 돈을 이렇게 밝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궁지에 빠진다. 단 30대 중반에 이때에 결국 나름 뜻은 이루지만은 그 이후에 잘 살아야 된다. 잘 취급하지 않으면은 일찍 좀 이루었던 것을 나이가 들면서 모두 다 잃게 되니 그걸 잘 판단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의 상관이니까 아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도 되는데 재물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요걸 끌습니다. 요걸 살려놨어야 되는데, 그죠? 요걸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날아가 버리면은 좀 망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날릴 때거든요. 이걸 날리고 그리고 이것을 좀 쓸모없게 하는, 그래서 천간에 정화가 뜰 때가 이 시기 중에서는 일단은 가장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된다 이겁니다. 양인일 때는 살이 가장 귀하고 두 번째로는 관이 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신이 귀한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재만 보면은 자체적으로 폐가 나니까 이렇게 식상이 있든지 해서 그 재를 생하는 것이 맞고, 살이 있는 경우는 인이 있어도 좋다라는 거. 왜? 식상으로 인하여 관이나 살이 극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명조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방을 한번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화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한지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한지 보면은 이게 100번 맞습니다. 그래서 금수로 흘러가야 됩니다, 방은. 그래서 방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수로 흘러갑니다. 재물에서 명예지기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 사주는 이 자수가
사주를 다 살려놨는데 이 자수를 조금 못쓰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는 좋은 남편 만나서 사는데 자식을 낳고 나면은 남편이 맥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서는 좋은 점은 식상이 떠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떠도 지금 이걸 끓고 있거든요. 식상이 뜨면 재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술도 좋지만은 기회로 넘어가도 다 좋습니다. 단 을목이 있어서 요렇게 상관을 극하는 부분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이 상관을 극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명조라 그러면은 상관이 하나 살아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간목만 있었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을목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역시 재물의 파손이 결국은 납니다. 어떤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놔야 될 그럴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재물, 돈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그 재물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역시 인이거든요. 임수가 병입니다. 이 임수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을 쓰는데 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이 하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나 살이라 그러면 여기가 경신이 아니고 갑신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사주의 좀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죠? 자, 인을 쓰는데 관운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로 흘러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생 중후반에 돈 문제로 인해서 애로를 좀 많이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을 때가 이제 물론 이 을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경금이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을목을 합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돈과 남편을 다 잃었다 뭐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정도로 보느냐 하면은 이 사주가 무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식신이 철저하게 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명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관에 천간에 기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해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가 물론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나마 공을 세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상관에 기가 맺혀 있기 때문에 재운이 오게 되면 돈은 좀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로 봤을 때 목운은 좋은데 그죠? 이렇게 해자축으로 그러면은 어쨌거나 화와 수기운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재로 인해서 뭔가 내리앉는 그런 일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역시 인생 중후반이 굉장히 좋지 않다. 자, 여기는요. 천간에 인을 쓰는데 살을 그나마 보호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점은 이렇게 화다토조죠. 이게 조상군과 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견이라 형혈육과도 연이 없고, 그죠? 그래서 혈육, 친구, 주위에 사람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인 공부를 해서 또 살, 치기도 나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더라. 살은 여기서 뿌리가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수봉살의 사주입니다. 근데 인이 저렇게 왕한 중에 살이 저렇게 하나 뚝 떠 있으니까 살의 쓰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죠. 일단은 관운은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자축으로 흐를 때는 똑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화기와 수기가 정통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한데 언제가 가장 안 좋냐면은 좌우충도 되지만은 자진 반합을 해서 같이 싸울 때입니다. 이럴 때 더 큰 재물로 인한 폐가 난다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와 비슷한 남자의 사주는 지금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양인 대살이 됐는데 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도 있고 부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지에 인을 또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해서 귀도 누리고 부도 누리는 그런 사주가 되었더라. 이제 굳이 단점을 따지면은 이렇게 토다 건매라. 그래서 부모 궁이 무너졌으니 부모 연이 조금 떨어지고 부모 형제와 연이 별로 없는 것이 흠이더라. 그리고 관으로 흘렀어야 더 크게 발전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식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기술계통 쪽에서, 그래서 기술부사관이죠. 기술계통 쪽에서 이렇게 재물 돈 버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더라. 그리고 금기 쪽에 또 이렇게 기가 맺혀 있으니 재운이 오면 폐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임목 때는 그나마 괜찮죠. 이렇게 인호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신묘 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가 크게 나는데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묘유축하면서. 그러면은 이때에 부와 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더라. 그래서 인생 60대에서 70대 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명조가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조만 하나 보고 양인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모양은 참 멋지죠. 사주 모양은 참 멋진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우자궁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그런데 양인의 관이 올라온 자리가 배우자궁에서 올라왔으니까, 자, 해석이 됩니까? 양인 연관하면서 재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재도 절지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자,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부도 재도 누리지만은 결국은 그 부도 무너졌고 그 좋은 남자를 만나긴 하지만은 이렇게 금기가 이렇게 목기를 치니 연이 없더라. 한마디로 배우자와 오래 지내기가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해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더라. 이런 점이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쯤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여기 축토가 들어올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왕자 임묘하는 때인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뜨면서 정임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축토부터 해서 이 시기를 넘기기가 어렵더라. 50대를 넘기기가 어렵고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부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겠더라. 이 10대운 때에 들어오는 것은 폐가 아니죠. 이렇게 술토가 들어올 때는 물론 폐는 폐입니다. 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나마 잡을 때가 하나 있고 천간에서는 관이 있는 중에 이렇게 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폐는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해대운이 좋았느냐 하면은 되게 좋죠. 기해대운이 식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인인데 이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관이 들어와서 시지하고 합을 하게 되면은 말썽 많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시지합에 상관이 붙어 들어오면은 이렇게 좀 홀몸이 아니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인에 대한 것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조금 있습니까? 양인은 급제와 가장 큰 차이가 살을 봤을 때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양인은 살을 봐서 좋고, 그 다음에 살은 양인을 보는 것이 좋고 하는 이런 개념까지도 같이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다 할 것이 전혀 없고 이 명리는 딱 원리와 논리대로 보게 되면은 무조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